사실 주말 동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알았으면은 이 차를 안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는 이런 다이나믹한 날씨 그리고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차거든요.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렉서스의 RX450 하이브리드 롱바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패션이 좀 굉장히 부하죠. 제가 주로 촬영을 하는 이곳이 파주에 있는 곳인데 오늘 온도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10도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껴있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렉서스의 RX450HL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RX라고 하는 모델은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SUV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자리를 해온 렉서스의 터줏대감 같은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X라고 하는 모델명 뒤에 성능을 나타내는 450이라는 숫자가 붙었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H라는 레터링이 더 붙었고, 여기까지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RX였어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L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더 붙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에 있던 RX450H도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이 차는 뒤에 3열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길인데 3열까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길이가 숏바디 대비 11cm가 길어졌고요. 높이도 지금 1cm가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이 차 자체만의 높이까지는 숏바디 모델보다는 1cm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에는 파워트레인이라든가 휠 베이스라든가 실내 구성 공간, 실내 공간은 조금 다르겠네요. 이렇게 커다란 특징들은 모두 동일하니까 지금부터 이 차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차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역시 이 굉장히 과격한 스타일의 스핀들 그릴 아닌가 싶어요. 이 스핀들 그릴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상당히 과격합니다. 처음 적용됐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처음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과격하고 뾰족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이 스핀들 그릴하고 이어서 굉장히 뾰족하게 갈퀴처럼 들어간 이 주간 주행등도 렉서스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모든 차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RX 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한 주간 주행등과 연결되는 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그렇게 스포티하게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눈매를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재밌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도 이제 3개의 눈알로 이제 딱 구분이 돼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적인 그런 인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브레이크나 이제 바퀴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공기를 조절해주기 위한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뚫려 있기는 해요. 뚫려 있긴 한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요 구멍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적인 이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요 아래쪽에는 코너링 램프,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코너링 램프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핀들 그릴은 굉장히 과격한 이 약간 갑각류라고 해야 될까요? 갑각류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릴 전체가 굉장히 두툼한 크롬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은색의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단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다재다능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기도 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해보면은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지만요. 사실 옆모습은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무난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난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아래 위로 굉장히 굵게 들어간 이런 캐릭터 라인들도 굉장히 시선을 잡아 끌고, 지붕이 떠 있는 듯한 이렇게 쭉 길게 뻗은 요 뒤쪽 유리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고,
이 부분을 쭉 두르고 있는 이런 크롬의 포인트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쪽하고 뒤쪽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옆모습은 조금 심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숏바디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뒤쪽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하지만, 심지어 휠베이스도 동일하지만 뒤쪽 부분을 조금 더 늘리면서 요 위치에다가 3열 시트를 자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트렁크를 뒤쪽으로 더 밀어두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상당히 길어졌죠. 실내는 조금 이따가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겉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뒷부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차의 길이가 딱 5m가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딱 맞추는 것도 참 실력이다 싶기는 한데, 5m의 길이가 되고 뒷부분이 더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비례는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RX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약간 짧다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SUV, 뒤가 뚝 잘린 듯한 그런 SUV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롱바디는 뒤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도 더 날렵하게 들어가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디자인, 안정적인 비율의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모습 못지않은 그런 강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앞쪽과 이제 비례되는, 대칭되는 이 스핀들 그릴과 같은 과격한 라인 때문이에요. 가운데 길게 두껍게 들어간 요 크롬바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오는 라인들이 굉장히 뾰족하게 요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꼭지점을 찍는 것이 또 이 테일 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이 앞쪽에 이어서 뒤쪽에도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일램프 디자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이 하도 강렬해서 이 렉서스의 L자 같은 모양만 들어갔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뜯어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간 방향지시등 부분은 이거를 위아래 이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돼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위아래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가운데로 쏙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주는, 방향처럼 방향성을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렬함을 더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트렁크하고 3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롱바디 모델의 이 포인트가 바로 3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트렁크 바닥이 꽤 높은 편이에요. 차 바닥, 요 땅 바닥에서부터 요 트렁크 바닥까지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이라서 사실 이렇게 짐을 들어서 넣기가 쉬운가 라고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쉬운 차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차 크기가 꽤 높고 큰 편이기 때문에, 절대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이 높은 거는 조금은 좀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에 골프백이 몇 개나 들어갈 것인가 인데, 사실 보면은 골프백 한 2세트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지만 더 많이 넣으려고 한다면은 2열 시트까지 더 접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롱바디 모델의 포인트는 3열 시트인데, 3열 시트를 펼치고 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뒷좌석, 그 중에서도 조수석 뒤쪽에 있는 좌석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완전 전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원터치는 아니고요. 끝까지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버튼이 따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꼭 눌러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시트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3열 시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라오는 속도가 꽤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심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다 펼쳐졌네요. 그리고 지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를 다 펼치면은 삐삐삐 하는 그런 경고음을 주고요. 이거를 접거나 펼치는 중간에 멈추면은
이렇게 경고음까지 준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 3열 시트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덩치가 좀 많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3열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열 좌석을 제가 타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앞으로 밀어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당겨서 다시 세운다 그러면은 일단 등받이를 세우기 전에 제 발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마저 세우려면은 제 발이 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딱 세우면은 저는 지금 무릎도 딱 닿고 뭐 여기 허벅지 다 안 붙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여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성인 남성이 앉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었을 때는 괜찮은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바닥 매트는 뭐 나풀나풀 거리고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하고 뭐 수납 공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컵홀더 정도 좀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머리도 닿고 바닥에서 요 엉덩이까지 높이도 낮아서 다리도 어떻게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나오고, 옆에 쪽창이 있긴 한데 이 쪽창을 통해서 창 밖을 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 이 뒤쪽에 그 3열 에어컨 공조 장치가 있어요. 오토 온도 조절, 뭐 에어컨 오프, 에어컨 바람, 온도 뭐 이렇게 조절하는 이 기능이 여기 자리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보기도 힘들고요. 조작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에어컨 공조 장치가 여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뒤쪽으로 가면은, 트렁크 쪽으로 가면은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USB 전원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앉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좌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열이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열이 있는 이유는 역시 2열 좌석을 더 편하게 앉기 위함, 혹은 트렁크를 더 넓게 쓰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뒷좌석부터 앞으로 가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일단 3열과 비교를 하면은 2열 좌석은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일단 앞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따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탑승자 몸에 맞춰서 편한 자세를 만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두 좌석이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렇게 팔걸이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팔걸이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탑승자가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요 뒤쪽에 있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 컵홀더가 없어요. 컵홀더는 요 시트 아래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 사실 다리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쓰기는 어려운 자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손잡이나 뭐 도어 트림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뭐 수납 공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1억 원이나 하는 차에서 이 선바이저를 손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게 어딘가 싶기는 한데 전동식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두 개의 USB A 타입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벤트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USB 옆에는 분명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이 막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110V 이 전원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막혀 있고 USB A 타입 포트만 두 개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편하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패밀리 SUV로서 쓸 수는 있겠지만 뭐 럭셔리한 용도, 뭐 의전용이나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롱바디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완전한 초럭셔리, 완전 하이 클래스 럭셔리 SUV인가 라고 하면은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내 마지막 1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지금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요 앞부분이에요. 렉서스 브랜드의 모델들이 대체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차는 유독 또 이 앞부분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도 상당히 크기가 작아졌고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렉서스는 여전히 이 앞부분을 상당히 넓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항공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우주선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이 사무실 느낌도 많이 납니다. 이 사무실 느낌이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갈색, 검은색, 요 약간 짙은 진홍색의 스티치 등 이런 인테리어 요소 때문이기도 한데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센터 콘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이 음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CD 플레이어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 렉서스는 아직도 이 CD 플레이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타겟을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아직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에어컨 공조 장치라든가 라디오 미디어, 이런 CD 플레이어, 거기다가 아날로그식 시계, 이런 구성들은 상당히 클래식해요. 요 센터 콘솔의 인테리어 같은 것도 뭐 요트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나무 데크의 형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은 올드하고요, 좋게 표현을 하면은 앤틱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USB A 타입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핸드폰을 꽂아둘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지만 또 좁다고도 못하고 요 정도면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꽤 큰 요 수납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두 개의 USB-A 포트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과 이 억스라고 하죠, 옥스 단자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보여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시동을 걸자마자 나오는 노멀 모드, 그리고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에코,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스포츠, 그리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잖아요.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는 EV 모드까지 총 4가지 주행 모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사실 좀 세련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핸들 열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자리를 하고 있어서 최신의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딱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감상은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미 좀 연령대가 있는,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중후한 고급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감수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렉서스가 이 레이아웃의 인테리어를 적용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막 늙어 보인다, 뭐 낡아 보인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들지는 않아요. 그냥 좀 중후하고 뭐 연식이 느껴지는 뭐 전통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인테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렉서스 RX 450HL을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지금 위에 이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순정과 비교를 하면은 바람 소리도 좀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행할 때 이 무게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전기 모터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3.5L 자연흡기 V6 가솔린 엔진이 이 CVT 변속기하고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자체가 꽤 높은 편인데 이 차의 출력은 또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전기 모터를 빼면은 한 260, 27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 전기 모터를 합산을 해도 한 313마력 정도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그렇게 센 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기량만 딱 봤을 때는 꽤 재밌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출력이 아닌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차는 그렇게 즐겁게 막 빠르게 막 때려 밟는 스타일의 차는 절대 아니에요. 운전을 해보면은 차 자체가 되게 심심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너를 돌 때 핸들링 감각도 그렇게 막 날렵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심심한 스타일이고, 펀치력, 가속을 딱 했을 때 펀치력도 되게 강렬하지 않고 느긋하게 달려주는 그런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심하고 되게 재미없는 차고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평균치를 항상 발휘를 해주는 그런 차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 대비 마력이 되게 적은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고배기량 저마력을 발휘하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은 항상 동일한 성능,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잘 없어요. 이런 차들은 또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풍전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장착된 텐트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뭐 속도는 95, 90, 95 그 정도 속도인데 되게 강렬하게 춤추는 텐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꽤 괜찮은 정숙성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도 늘 그렇듯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한 300km 정도 주행을 다양하게 하고 왔는데, 그 주행을 하면서 시내 주행도 있었고요, 고속 주행도 있었거든요. 시내 주행에서는 뭐 속도가 50, 60 그 정도 속도였긴 하지만 꽤 정숙함,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꽤 묵직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 렉서스에 빠진 분들,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에 렉서스를 타는구나, 이 맛에 이 브랜드의 차를 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행 감각을 선사를 해줍니다. 지금 고속도로,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한 이 정도 속도, 90, 95 정도의 속도에서는 지금 이 텐트, 천장에 있는 이 텐트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주행 느낌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은 꽤 잘 걸러주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 나이, 이 30대 초중반의 나이에서는 좀 재미없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도 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꽤 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 렉서스는 꽤 괜찮은 선택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렉서스의 RX 450H 롱바디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차는 숏버디 트림과는 달리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9,54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까지 더하면은 1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 건데, 사실 그 정도 금액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독일 브랜드도 충분히 넘나들 수 있고요. 고성능 브랜드라든가 국산차 브랜드, 모든 부분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렉서스를 소유해 보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RX를 비롯해서 렉서스 브랜드의 대부분의 모델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구성만 봐도 이 차의 가치, 1억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의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꽤 사이즈가 큰, 그리고 적당히 럭셔리하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SUV를 찾는다고 하신다면은 이 RX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